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서로 이제 손을 잡고, 동맹 관계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 한국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찌질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데, 찌질한 애들끼리 뭔가 모이는 건 또 빌미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중국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좀 위협적인데,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지만 실력이 이제 없는 게 판결이 났죠. 뭐 현재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2위겠지만, 지금 가지고 핵무기수라든지, 역대 또, 소련이 가졌던 그 아우라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러시아가 세계 2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벌써 거의 2년이 넘어서, 내년 2월이 되면 3년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하나를 지금 제대로 굴복을 못 시키고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군사력이 세지 못하다. 특히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젬병이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안고 뭘 해보겠다는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손발이 없다는 거예요. 손발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러시아, 북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즉각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를 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평화다, 평화가 안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평화 하는데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한테는 사람은 원래 조용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박명수 씨만 하는 말 있잖아.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떻게 한다?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무시한다. 가는 말이 고우면 무시하는 게 한국 사람이고 또 세계 인심이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은 반대로 저쪽에서도 배려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얕잡아오고,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고 또 현실 정치의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북한한테 잘해주고, 러시아한테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특히,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권위주의 국가는 더더욱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배려를 해줬으니까 저기도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북한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을 보고, 바로 우크라이나에다가 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딱 얘기해버리니까 러시아가 바로 깜짝 놀라잖아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뜨뜨미지근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뜨뜨미지근한 소리.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외교라는 건 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간을 보는 행위예요. 내가 이렇게 딱 선언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더 해도 되겠네? 하고 한 번 더 나가는 거야. 바로 뭔가의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내가 다음은 또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럼 왜 이걸 잘못했느냐라고 생각하냐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식 무기에 약해요, 지금. 운용 능력이 없다는 거지. 왜? 돈이 없어. 지금 이제 특히나, 석유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석유도 지금 금수 수출 당했잖아요? 금수 수출 당하고,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석유도 비싸게 사주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석유를 사줄 만한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수조치는 이미 당하고 러시아 제품은 아예 그냥 지금
해외 이제 수출길이 막힌 거죠. 뭐 석유를 비롯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돈과 재래식 무기는 무조건 돈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예를 들면 해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돈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나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돈이 좀 있었어. 예, 돈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소련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됐었던 거죠. 예, 뭐 천연자원도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또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야. 그때는. 그래서 많은 인재들도 모이고 뭐 그랬단 말이야. 심지어는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 일본 이런 데서도 내심 소련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소련에다가 돈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뭐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충성심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성해져 있던 시대였지. 근데 그게 이제 89년도에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환상이 깨진 거죠. 아, 사회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공산주의로는 절대로 밥 먹고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딱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소련에서는 사람도 안 모이고 돈도 안 모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이후에. 3, 40년 동안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등소평이 실용주의 정책을 펴면서 중국에 사람이 모이고 뭐 심지어는 뭐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왜 생겼겠어요. 마윈 이런 게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뭐 예를 들면 뭐 흑묘백묘 그래서 우리 현실주의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인의 기본 정서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잘 나갈 때 명나라 때나 청나라 때 또는 뭐 이럴 때 중국이 잘 나갈 때는 항상 실용주의 정책을 썼고 중국이 못 나갈 때 보면 항상 권위주의 정책이야. 근데 지금 시진핑이 오면서 중국이 권위주의가 됐잖아요. 그냥 뭐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야 다시. 뭔가 좀 유들유들하고 뭐 유연하고 이러면 잘 살아지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뭔가 경직돼 있고 이러면 돈이 안 붙어. 근데 뭔가 이게 좀 사람이 유연하고 이러면 돈이 붙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소련 러시아가 지금 딱 보면은 완전히 그 돈 안 붙게 생긴 사람 그대로예요. 푸틴 하는 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펴가지고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흥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북한은 말할 것도 없는. 그나마 김일성 때는 그래도 김일성이 좀 유들유들했잖아요. 이게 근데 김일성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경직되지. 왜? 본인들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더 경직되는 거야. 시진핑도 결국은 본인이 대도 안 한 뭐 종신집권하겠다고 뭐 하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본인이 양심이 찔리면은 권위적이 돼. 본인이 양심이 찔리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엄청 유해져요. 뭔가 좀 좀 뭐랄까 좀 더 사고도 좀 뭐랄까 좀 더 다양해지고 또 이해심도 많아지고 뭐 이렇단 말이지. 태태원 회장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가 지금 딱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게 더 얼굴이 어떻게 머슴상이 되고 뭔가 얼굴이 막 옛날에는 잘생겼던 얼굴인데 지금 막 돼지같이 얼굴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가슴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니까 자꾸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표정이 되는 거지. 이게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얼굴 보면 어때? 이 뻔뻔한 얼굴이 되는 거야. 왜? 본인이 양심이 찔리는 거야. 아우, 이거 내가 종신집권하는 거 이거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또 표시를 못 내는 거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한국을 잘못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재래식 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돈잔치잖아요. 돈잔치.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를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돼. 러시아나 북한이나 둘 다 찌질이에요. 왜? 돈 없는데 뭔 재래식 무기를 운용을 해. 근데 한국 봐요. 얼마나 번성하고 풍족하니까. 재래식 무기를 이거 매일 만드는 거지. 해군도 옛날에는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해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공군하고. 그래서 이 공군 능력하고 해군 능력이 심지어는 러시아도 압도할 정도예요, 한국이. 거의. 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 가지고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최신형으로 막 계속 만들어내고, 옛날에는 그나마 우리가 이제 기술이 약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한테 막 수입해왔던 거를, 지금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K2 흑표라든지, K9 자주포, 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현무 1, 2, 3, 4, 5까지.
현무 5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핵무기급이에요. 핵무기급. 탄두만 해도 6톤에서 7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마하 10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 핵무기 정도의 폭발력이 난다 그래요. 그게 뭐 예를 들면 현무 5 같은 것이 이제 평양 같은 데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뭐 전술 핵무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가 없다는 것뿐이지 상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재래식 무기의 왕국, 제왕이 한국이란 말이야. 근데 이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북한한테 손을 내밀고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나라를 건드린 거야, 러시아가. 왜?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실탄이 충분하고, 재래식 무기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기술력과 공장을 갖고 있는 나라한테 지금 북한 정도 따위하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하겠다고 누가 이기겠어?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국한테 진짜 잘해야 돼, 지금. 한국한테 재래식 무기가 받아오게 되면요, 이 전쟁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 지금은 미사일, 뭐, 제블린 이런 것도 되는 게 아니야. 현무 5가 나서는 순간, 러시아는 정말 모스크바 하나가 날아갈 정도의 어떤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무 5.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이 된다. 재밌어지는 거야, 아주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장 큰 목적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본인 정권의 유지예요. 워낙 지금 이제 장기 집권도 했고, 둘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건 뭐야. 내가 지금, 축출당할 수도 있겠구나. 미국에 의해서 이게, 축출당하거나 또는 내부 어떤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지. 근데 시진핑은 또 거기 끼기 싫은 게, 또 찌질한 놈들끼리 모이는데 또 끼기 싫은 게 또 원래 이 왕자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안 끼는 거야. 안 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어떤 삼각동맹이니 뭐니 이런 걸로 이제 보이기 싫은 거지, 중국은.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무튼 러시아가 지금 사실은 뭐 어제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줬다는 것도 빌미를 준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쁜 패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하는 걸 봐서 내가 결정하겠다. 딱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완전 쫄아버린 거야, 지금. 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기만 주면 그냥 다 죽여버릴 태세예요. 지금 한매 쳤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크라이나가 지금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러시아한테 지금 핍박을 받았고, 스탈린 시절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가장 곡창지대인데 우크라이나의 밀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밀이 잘 풍족하게 생산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그 밀을 싹 다 가져와가지고 400만 명인가 죽었대잖아. 400만 명. 예? 400만 명이 죽었대요. 거기서 아사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얼마나 깊게 사무쳤겠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러시아에 대한 이 안감이 엄청난 거야. 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먼저 저렇게 선수를 치고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관계는 예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국가예요. 옛날에 고생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한테 그냥 복수심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국가에게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한다. 그것도 무한정으로 계속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무기를 이제 사가지고 가서 주는 걸로 되거나, 또는 뭐 지금 사실 어떤 독일이나 프랑스가 지금 재래식 무기 약하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나토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았단 말이야. 핵무기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래식 무기 제조 능력이나 운용 능력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국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꽃놀이패라고 그래. 꽃놀이패. 우리는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공갈을 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를 깨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많아야 재래식 무기도 운용을 하고, 배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이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현대전은.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상황을 지금 한국은 제대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다 일일이 모든 걸 다 사람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얼마나 러시아한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러시아는 소위 얘기해서 살을 취하고 뼈를 내주는 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소탄 대시를 했다 이거지. 소탄 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완전히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왜? 지금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력은 강하다 그러지만 지금 지난 4, 50년 동안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본 적이 없고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은 지금도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제조 능력도 없고 운용 능력도 없고 또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군수물자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방위산업이 개판인 거야. 그럼 미국하고 지금 뭔가 같이 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국가 중에서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일본, 우리가 G7이라는 국가 중에서 제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총알 한 방, 포탄 한 방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다? 한국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말만 G7이야. 돈은 미국도 많은데, 더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돈만 찍어내면 되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상황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애지중지할 국가가 어디겠어요? 한국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에 딱 큰 소리 치고,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 봐서 할까 말까 결정할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가진 놈이 장땡인 거야. 세계 질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북한 어떤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정말 획기적인 반응이었다. 예.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요,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6.25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약하게 나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지, 강하게 나가면 절대 전쟁 안 일어나. 뭐, 애친 선언이나 뭐니 해서 자꾸 방위 안 한다 그러고, 빠진다 그러고, 뭐, 우리는 한국을 방위하죠.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지금처럼 강하게 나면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는 거. 오히려 더 전쟁이 예방된다는 거. 이걸 또 명심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반응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